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랜드프로 요약집에 없는 건데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차임등 증감 청구가 있는데 일단 이게 100분의 5%를 기하셔야 되는데 실생활에는 거의 적용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걸 실생활에 많이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생활에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증감 청구 행사에서 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 보증금이 임차유태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성 변동이 일어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장래에 대해서 그 증감이죠. 증액과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이죠. 그러니까 감액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니까 상관없는데 증액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제한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보증금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못한다. 너무 자주 하지 말란 말이고. 다음 이제 증감청구 제한에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보증금의 20분의 1이 100분의 5%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도 꼭 공법시간 같네요. 공법. 또는 관할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법문범위 그랬죠? 다만이 단서니까 앞문양이 법문인데 법문이 5%입니다. 5% 범위에서 증액 청구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에서 4%로 정할 수 있다. 그럼 4%입니다. 안 정하면 5%. 그 다음 자 이제 근데 이게 우리 책에 없지만 상인법도 증액 5%, 지금 주임법도 증액 5% 똑같습니다. 상인법 예전에 9%에서 5% 내렸어요. 둘 다 똑같다. 어디입니다. 상갓집 갔더니 상갓집 음식이 맛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주를 증오한다. 상주를 증오 내우세요. 상주를 증오한다. 음식이 맛없어서. 이걸 예전에 중개사법에서 감액으로 낸 적이 있어요. 감액이 아니라 증액 5%, 상주를 증오한다 해보세요. 상주 증오입니다. 그럼 이게 5%인데 이게 실생활에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했죠.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를 이전해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약정했거든요. 그럼 주거나 사나 2년간 이 약속을 지켜야겠죠. 근데 갑자기 임대인이 올려달래요. 임대인이 갑자기. 그럼 임차인이 뭐라 하겠어요? 못 올려. 약속을 2년간 지켜야지. 못 올려라고 거절했겠죠. 그럼 임대인은 법원에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하면 임대인이 집니다. 저요. 만일 하나 임대인이 승소했다. 그러면 이때 증액 청구가 옳았단 말이니까 이때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올려줘야 돼요. 올려도 몇 프로? 5% 올리려고 소송할까요?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그 소송하다가 도중에 임차인 끝나고 나가버립니다. 그 승소에도 변호사비가 더 들겠네? 고작 5% 올리려고? 이런 거 본 적 없죠? 그러니까 이 5%가 실생활에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판례를 보면 명확해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5%는 이럴 때 한해서 적용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 존속 중해야 돼요. 두 번째, 임차인은 거절하는데 임대인 일방만 올려달라고 청구할 때, 임대인 일방만 올려달라고 청구할 때 이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한해서 5%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한다. 이때 5%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임차인 싫으면 나가면 돼요. 임차인. 그 다음 계약 종속 중이더라도 당사자가 합의했다. 합의하면 100%, 200% 올릴 수 있어요. 이때도 5%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 규정 5%는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 임대인이 차임 증감을 청구한 때 한하여 적용되고, 즉 이때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 종료된 후 재계약할 때 적용되지 않아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도 당사 합의로 차임 증액할 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는 5%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재계약할 때도 5%를 막 적용하거든요. 적용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임차인 재계약할 때 막 5% 노래를 부르세요.
임대인이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임대인이라면 임차인이 5% 그러면 나가라세요. 적용 안 된다.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건 이 판례를 모르니까 각종 언론이나 또는 엉뚱한 유튜브에서 이때 막 5%를 막 적용하거든요. 안 됩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월차임 전환 시 3년을 제한, 우리 여기 요약집 없어요. 근데 혹시 예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자, 갑주택을 일가 임대차에서 임차인들이 계약한 2년에 보증금 5억을 주고 살고 있는데, 그럼 보통 임차인은 월세를 주기 싫어하죠? 보통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맡기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을이 큰 돈이 필요합니다. 4억이 필요해요. 그럼 가진 돈이라고는 갑에게 맡겨둔 이것밖에 없죠. 그래서 을이 갑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봐요. 혹시 여윳돈 있나요? 여윳돈 있으면 4억을 내주세요. 그럼 제가 4억을 월세로 전환해 드릴게요. 라고 부탁해 봅니다. 그러니까 갑이 나 돈 많은지 어떻게 알았어? 너 4억이 필요하다고? 그래, 내가 4억 줄게. 대신 월세 준다며 월세 1,000만 원 내놔 그래요. 월세 1,000만 원씩 내놓으면 당장 4억 내준대요. 그럼 임차인들은 당장 4억이 있어야 되는데 뭐 당연히 울며 겨자 먹기로 알았다고 승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월세를 1년에 1억 2천을 받게 되네요. 그럼 임차인이 너무 열악하니까 임대인 갑 사채업자 되지 말라고 지금 4억을 월차임으로 전환하죠. 산정률을 제한시킵니다. 4억 곱하기 첫째 연 1할 연 10% 그리고 곱하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더하기 3.5%입니다. 둘 중에 낮은 것까지만 받아야 돼요. 둘 중에 낮은 것까지만 받아야 된다. 그럼 4억이 연 10% 연 4천만 원. 한 달에 한 월세 300 얼마 되네요. 여기는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한국은행 금리가 만약에 2.5% 가정하면 더하면 6% 연 6%면 2,400 한 달에 200만 원. 그럼 둘 중에 뭐가 낮아요? 낮은 것까지만 받을 수 있다. 최대.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이 계약 효력 없고 한 달에 200까지 내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임차인을 보호한다. 근데 만약에 금리가 8.5% 뛰었다. 8.5%. 그럼 이게 12%죠. 그럼 이게 낫네요. 그럼 여기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 학교론만 아니라 민법에도 변동금리 나와요. 민법에도. 그래서 자, 보증금은 전부 또는 일부, 저는 일부 4억을 예를 들었죠. 일부를 월다이 차임으로 전환한 경우에 그 전환되는 금액 4억에 다음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가 낮은 것까지만 받아라. 1번이 대통령이 연 1할, 2번이 기준금리에 대통령에게 3조를 더한 거예요. 낮은 것까지만 받아라 말입니다. 이게 상임법이 되는데 상임법은 자, 연 1할 잎은 여기 4.5배를 곱한 거예요. 이 상임법은 연 1할 잎은이고 4.5배를 곱한 겁니다. 그럼 혹시 몰라 숫자를 외워둬요. 숫자. 자, 먼저 주임법. 자, 앞으로 가 주임법. 주임법은 자, 홀수 135입니다. 주임법은 홀수 뭐다? 135를 더한 거예요. 135를 더한 거. 135 일단 홀수. 근데 상임법은 이게 발음이 3자랑 유사하니까 1, 2, 3, 4, 5입니다. 1, 2, 3, 4, 5. 1할 4푼 틀려요. 4.7 틀려요. 1, 2, 3, 4, 5. 설마 1, 2, 3, 4, 5는 다 아시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참고로 봅니다. 이렇게 마치고 이제 상임법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요약집은 385페이지. 자, 상임법은 주임법과 큰 틀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임법을 정확히 복습하시면 상임법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할 때 주임법을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상임법을 보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다 보면 헷갈립니다. 자, 그러면 상임법 먼저 항상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중요한데 지난주에 했죠. 주임법은 일시 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임대차에 다 적용되는데 반면 상임법은 모든 상가임대차에 다 적용된 게 아닙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상임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상임법은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즉 영리 목적이어야 되고
환산보증금 제한이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월세 곱하기 100에서 보증금을 합산하는 거죠. 좀 이따 확인하겠지만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4억 이하는 상인법 전부가 적용되는데, 아니 9억 죄송합니다. 9억을 초과하면 상인법 일부만 적용돼요. 그러니까 자, 주임법은 보증금이 100억 원이어도 보증금 100억도 적용됩니다. 근데 상인법은 돈 많은 상가 임차인 보호하지 않아요. 영세 상인만 보호합니다. 다시 주임법은 100억 돈 많은 임차인 보호합니다. 근데 상인법은 돈 많은 임차인 원칙 보호하지 않아요. 영세 상인만 보호합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몇 개만 적용되는데 이걸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첫째, 3기 연체 해지,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요건, 권리금 보기죠. 얘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다 적용된다. 그래서 이것을 자 3대표 깨갱권 외워요. 3대표가 깨갱했다. 3대표 깨갱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다 적용된다. 그럼 자 보세요.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합니다. 9억을 초과하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있다 없다?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단기간 1년 보장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게 다 시험에 나왔어요. 시험에. 그래서 실생활에 써먹기 실생활에서. 그래서 외워요. 3대표 깨갱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다 적용된다. 자 이제 적용 대상에서 다시 이제 구체 보는 겁니다. 상가금을 가로열고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임대차인데 임대차 목적물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 미등기 전세 월세가 없는 것 적용되고 일시사용 적용 안 된다 그랬고 비영리 적용 안 됩니다. 뭐 교회 동창회 종친회 비영리 적용 안 돼요. 영리 목적만 적용된다. 그 다음 자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원래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서울은 아까 9억 그랬고 과밀역세권역은 가로 열고 서울은 제외. 서울은 9억이니까. 그리고 부산이 있네요. 6억 9천. 대구 광역시 가로 열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세법령과 군지역 부담시 제외한다. 여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역세 법령이 아까 인천광역시, 인천은 광역시지만 과밀역세권으로 니은으로 올라오고 군지역은 리을로 내려와요. 부산광역시는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디귿에서 제외. 다음 세종시,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시는 5억 4천 이하. 그 밖 지역은 3억 7천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하면 상인법 전부 다 적용되고 이 금액을 아까 초과하면 3대표 깨갱권만 적용된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게 3대표 깨갱권. 다만 제3조 대항력 10조 잘 보세요. 잘 봅니다. 10조 1항 2항 다음 사망입니까? 사망 본문입니까? 본문. 그럼 단서는 적용 안 돼요. 단서가 좀 있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에서 5% 보호거든요. 다시 계약갱신 요구에서 5% 보호가 적용 안 돼요. 이 금액을 초과하면. 그 다음 10조 2부터 10조 8까지 규정 및 19조는 2조 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된다가 이들이 3대표 깨갱권은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5% X 꼭 기억하세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실생활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다시 적용되는 게 3대표 깨갱권 첫째 3기 차이면 체이지 대항력이에요. 대항력. 그다음에 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 표준계약서. 그리고 깨갱이 계약갱신 요구권. 좀 이따 다 똑같은데 똑같으면 잡으세요. 이게 똑같은 3번 계약갱신 요구예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요건으로 다시 계약당으로 본다. 가로 열고 10조 3항 본문까지만 적용되고
초과니까. 다만이 단서. 다만 10조 사방 단서가 가로 열고 차인 보증금은 11조에 따른 범위가 5%예요. 5% 증가월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액할 때 5% 제한 받지 않고 대신 4번이 있어요. 이 4번은 9억을 초과할 때 당사자는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금을 차인 보증금, 그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 변동을 고려해서 차인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5% 적용되지 않고 올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계약갱신 요구했을 때 9억을 초과하면 5% 적용되지 않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좀 이따 사례에 올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금 모규정 3대표 깨갱권 적용된다. 그럼 자, 갑소유 상가건물 서울에 있습니다. 5층짜리인데 임차인을 한 명씩만 드렸다고 가정해보세요. A가 일정에서 나이키 대리점합니다. B가 미용실, C가 노래방, D가 교회 목사님이고 E는 주거유로 사네요. 그럼 A는 자 보증금 3억에 월세 1,000만원 주고 B는 2억에 800, 1억에 400, 1억에 200 얘는 월세 없이 보증금 4억 주고 살아요. 그럼 이들에게 무슨 법이 적용되는가? 임차인들은 당연히 민법 임대차는 다 적용되는데 특별법이 적용되는가? 그럼 A는 장사하죠. 그러면 9억 이하만 적용되잖아요. 그럼 월세 곱하기 100 하면 벌써 10억, 환산하면 13억은 9억을 초과하니까 원칙 상위법 보호받지 못한다. 9억 초과하니까. A도 환산하면 8억, 2억이면 10억이네요. 9억 초과해서 상위법 보호받지 못한다. 얘 환산하면 4억이고 5억이죠. 5억. 그럼 9억 이하라 상위법 전부 다 적용된다. 얘를 환산하면 2억이고 덤 1억이죠. 그럼 3억이지만 비영리네요. 비영리 상위법 적용되지 않는다. 얘는 주거용도라 그냥 무조건 주임법 적용된다. 이렇게 다 임대 민법 적용도 다 근데 특별법이 적용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비영리라 상위법 적용되지 않는데 얘들은 왜 상위법 적용 안 되죠? 영리 목적이지만 금액이 높으니까. 그럼 얘들도 9억을 초과하지만 아까 뭐가 적용돼요? 3대표 깨갱권만 적용된다. 나머지 적용 안 된다 했습니다. 외우세요. 3대표 깨갱권. 지금까지 적용 범위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임법과 큰 틀이 똑같습니다. 주임법과. 자, 상임법 대항 요건은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주임법은 주택인도 주민등록, 상임법은 상가인도 사업등록 신청입니다. 다음 날에 생긴다. 그 다음 주임법 똑같아요. 아까 주임법 죽어도 방 빼지 말라 그랬죠. 똑같아요.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 우선면역권 취득력뿐만 아니라 존속력권인 합으로 경매에서 언제까지 배당료 종료까지 계속 존속해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자 빨강색 폐업 신고하였다. 그럼 대항력 즉시 상실합니다. 다시 폐업 신고하였다. 그럼 대항력 즉시 상실했어요. 하였다가 다시 같은 사업의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그럼 이 다음날 0시에 새로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 대항력과 우선면역권이 존속한다고 할 수 없고 이때 이미 소멸했다. 이 다음날 새로운 게 생기는 겁니다. 주임법과 똑같죠? 그 다음 아까 대항력 있다가 뭐였죠? 승계한다. 그래서 임차건물 매수인 기타 임대건을 승계한 자는 한마디로 새로운 소유자는 양도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아까 대항력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면제권은 경매 최당 우 돈만 넣으면 더 경매에서 여기는 똑같아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똑같은데 확정일자를 세무서장에게 판다가 다르고 다 돼지 포함. 다음 최우선 면제인데 이 주의하실 게 아까 주임법 최우선 면제는 월세를 보지 않았다. 차임을 보지 않았는데 여기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게 차이라 그랬죠. 2014년부터 안 오르고 있어요. 뭐 서울은 6,500이야 소유임차인 최소 2,200입니다.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럼 월세 66만 원만 돼도 이거 초과해버리네요. 그러니까 거의 보호가 좀 받는 거죠. 예, 참고로 그냥 이렇게 금액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 그 다음 이제 최우선 면제는 주임법 똑같아요. 소액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아까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같이 한다고 주임법하고 똑같다. 그 다음 주임법 똑같아요. 대지가액 포함한다 했죠. 그리고 2분의 1을 초과할 때 여기도 2분의 1까지만 최우선 면제 해준다. 똑같다. 2분의 1 똑같습니다. 주임법하고. 그 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주임법과 똑같습니다. 다음 최단기가 뭐냐랑 다르죠. 주임법은 2년, 상위법은 1년 다릅니다. 그래서 자 구조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누구만 임차인만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구만 임차인만. 임대인은 1년에 구속당하고 이양 주임법과 똑같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보호해야 되니까 임대차 존속으로 봅니다. 법정인신 주임법과 달라요. 자, 법정인신은 특이한 게 임차인 규정이 없다가 특이합니다. 일단 여기 보세요. 주임법이에요. 주임법. 자, 주택임대차 3년 했습니다.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혹시 여러분 책이 1개월이면 2개월로 바꿔라 해서요. 주임법. 이때 임대인은 뭔가 통지해야 되고 임차인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이때 아무런 말이 없고 임차인도 여기까지 아무 말 없으면 기간 만료 시 법에서 자동갱신 시킵니다. 그걸 법정갱신, 묵시갱신 그러는데 갱신이 되면 돈은 똑같아요. 보증금 월세 똑같다. 기간은 전과 똑같은 게 아니라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러니까 결국 5년간 돈은 10원도 못 올린 겁니다. 5년간. 이처럼 법정갱신되면 기간을 2년으로 보는데 단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주임법이고 지난주에 주임법. 근데 뭐 숫자는 잘 안 외워진다 해서요. 지난주에 외워도 또 잊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숫자는 약간의 운이 필요합니다. 시험에서. 그럼 자 상위법 보세요. 임차인 규정 없어요. 여기 임대인만 있고 임차인 안 보여. 임차인. 여기 임차인은 여기에요. 이거. 여기 임차인은 주임법과 똑같아 이거. 여기 임차인 뭐라고요? 임차인 여기고 여기에 임차인이 없어. 임대인만 있고. 잘 보세요. 여기 이거 지우면 이거 없어요. 상위법 이거 없어. 지우면 이거 없다. 지워집니다. 이것만 이렇게 있고 여기는 6개월 전부터 1개월이에요. 1개월 전까지. 그리고 갱신되면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이렇게 1년으로 본다. 그리고 여기는 똑같다. 여기는 똑같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주임법과 차이점이 아까 여기 보라색 임차인 규정 없다. 1개월 1년이고 나머지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혼동돼서 안 외워집니다. 궁금할 때마다 가끔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뭔가 통제해야 되는데 임차인 규정 없죠. 임차인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 돼요. 조용히. 임차인은 조용히 입 닫고. 근데 임대인은 이때 말을 해야 돼. 이때 말해야 되죠. 임차인은 조용히 입 닫고 전화가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임차 규정 없으니까. 그 다음 계약갱신 요구. 자, 지난주에 주임법 계약갱신 요구는 2년 더 보장해 주는데 상위법은 10년이에요. 10년. 기간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왜 차이가 많이 나냐면 주택 임차인이 들어갈 때 권리금 줍니까? 안 주죠. 시설비 투자합니까? 안 하죠. 근데 상가 임차인은 들어갈 때 권리금 몇 억을 5억 10억을 주더라고요. 빈 건물이면 시설비를 5억 막 10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을 해소할 기회를 10년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의 기간이 훨씬 깁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 만료 1월까지의
최초 임대차 포함이에요, 제외요? 포함해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10년이에요. 최초 임대차 포함해서 그 자리에서 총 10년.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가 임차인은 10년간 안 쫓겨난다. 10년간 안 쫓겨난다. 계약갱신 요구입니다. 그럼 이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금을 본다. 이게 지금 10조 3항인데 다만 10조 3항 단서 다만 차임보증금은 청구 당시 차임보증금의 5% 금액에서 증감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10조 3항 단서 5%는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5%가. 아까 뭐 언제 했냐고요? 했어요. 아까 5%. 단서 X. 기억나실 분은 나요? 단서 X. 찾아보세요. 다시. 그 다음 이제 임대인 동의받고 전대차 계약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행사기간 범위 내에서 다음 중요하죠. 임차인 대입니다. 직접 X. 그러니까 이건 상임법에서 동의받은 전대차는 먼저 민법에서 전차인은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임차인을 대의하라 그랬거든요. 그거 똑같이 임차인을 대의합니다. 직접 X. 임대인에게 깨갱 행사할 수 있다. 대의입니다. 직접 X. 근데 이렇게 원래 거절할 수 없죠. 근데 10조 1항이죠. 10조 1항 각호 여기는 거절할 수가 있어요. 다시 1항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누가 거절하지 못하죠? 여기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 후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임차인은 쫓겨난다. 10년 보장 안 된다. 그리고 좀 이따 보겠지만 여기 해당되면 일단 쫓겨나고 10년 보장 안 되죠? 그 쫓겨날 때 권리금 보호도 안 됩니다. 그래서 8개가 이제 이렇게 오요. 8개가 밥만 이먹기로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삼원 보쌈을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 중. 주임법하고 유사하네요. 주임법과 차이가 두 가지인데 주임법은 포실이 있어요. 포실하게 타고난 대처리. 여기는 포실이 없어요. 여기가 주임법 2기예요. 2기. 상위법은 3기. 그거 2개 빼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포실이 임대인이 실거주. 여기는 2기 주임법. 상위법은 그 2개가 다르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갱 요구 거절 사유가 있어요. 10조 1항. 그 말은 임차인은 쫓겨난다. 그럼 7번에서 임대인이 다음 각목이 가목, 나목, 타목, 각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목적 건물 전부 또는 일부분과 대부분입니까? 대부분을 철거하기 위해서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 겁니다. 가목,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의 소요를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의 구제를 고지하고 계획에 따른다. 즉 처음에 임대차 할 때 저는 3년 후에 건물 철거해야 돼요. 들어오실래요? 라고 고지하면 나가야겠죠. 나목,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매실되는 안전사고를 갔다. 안 죽으려면 나가야겠죠. 다목이 다름없는 타법령 철거 재건축 정비법으로 다 이 동네 철거한다. 나가야겠죠. 그래서 7호가 아까 타고난 대처리. 이게 타고 이게 난이요 난. 이게 멀리서 보면 난자로 멀리서 보면 눈 살짝 감으면 이게 타고난 대처리가 다음에 이게 부정하게 임차가 부추의 부추 이게 삼합 보쌈이에요. 삼합 보쌈 뭐 그런 억지가 어디 가냐고요? 그래서 애교로 봐줘도 애교. 그래서 이게 부추와 삼합
보쌈을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이 동의 없이 무단전대, 멸실돼서 임대차 목적에서 못할 경우. 그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이에요. 이게 전멸중. 다시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난 대철이가 부추와 삼합 보쌈을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중. 그러니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파손이죠. 따라서 임차인이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안 쫓겨나요. 이렇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했을 때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서 임차인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과실은 우리 책에 딱 3번 나온다. 3번. 민법 착오에 한 번, 지난주에 주임법 한 번, 오늘 상위법 한 번, 딱 3번 나와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권리금 보도 10조 1항 갖고 권리금 보도 안 된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건 임차인에게 엄청나게 불리하죠. 여기 해당되면 10년 보장한데 권리금 보도 안 돼. 엄청난 불리한 사유입니다. 자, 이제 예를 보세요. 여기 아까 이 AB는 왜 상위임법 적용 안 됐죠?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니까 상위임법 적용되지 않고 3대표 깨갱권만 적용됩니다. 근데 이 C는 보증금 9억 이하라 상위임법 전부가 적용된다. 그럼 자, 갑과 C가 상가 임대차 이전했거든요. 임대인이 야 2년 끝나면 나가 그래요. 그럼 C는 나가기 싫으면 못 나가라고 깨갱이에요. 못 나가라고 깨갱합니다. 그러면 갑이 그래요. 너 못 나간다고? 그럼 너 월세 2배로 올려줘. 그럼 장사란 말입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보호돼요. 5% 초과할 수 없다. 근데 AB도 자 B와 갑이 상가임대차 이전하고 갑이 그래요. 너 2년 지나면 나가. 그럼 B도 깨갱 못 나간다고 깨갱할 수 있는데 이 AB는 5% 보호가 안 됩니다. 5%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갑은 얘들한테는 5% 초과해서 올릴 수 있다. 아까 10조 3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5%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려워서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서울 웬만하면 9억 넘어요. 그럼 깨갱할 때 5% 보호 안 된다. 이제 권리금 갑니다. 권리금. 상가 임대차 권리금이 봅니다. 이제 여러분 요약집은 390페이지. 이제 390페이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갑소의 상가가 3층짜리 있는데 임차인 임차인이 식당을 합니다. 근데 우리 병에게 식당을 넘기고 을은 나가고 싶어요. 자, 그럼 병이 을의 식당을 넘겨봤죠. 그럼 병은 현재 임차인 을과 권리금 계약을 합니다. 권리금은 보통 실무에서 3가지가 있다고 권리금은. 예를 들어서 얘가 시청인데 시청이 있고 유일하게 횡단보도가 딱 하나. 그럼 시청 직원들이 점심때 다 몰려오겠죠. 자리가 줬죠. 그게 첫째 바닥권리금. 자리가 좋다를 말한다. 바닥권리금. 둘째 여기 에어컨, 테이블, 냉장고 다 넘겨봤죠. 그게 시설권리금. 셋째 단골 손님이 엄청 많아요. 그게 영업권리금. 보통 실무에서 권리금을 그 3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럼 병은 을 식당을 넘겨받으니까 을과 권리금 계약해야 되고, 병은 여기서 장사하려면 갑에게 임대차 해야 되죠. 이처럼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 주님 가고 주님. 권리금 계약은 현재 임차랑 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다르죠. 근데 악덕 임대인들이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해서 권리금을 자기가 챙기고 을 쫓아버리거든요. 그럼 임차인이 엄청나게 손해보니까 권리금 보호 규정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먼저 권리금 계약이랑 신규 임차인 대리자 병이 누구랑? 임차인 을에게 하는 겁니다. 을에게. 여기는 임대차예요. 여기가 권리금입니다. 을이 받아야겠죠. 그 다음 10조 4에서 권리금 해석 기보가 있는데, 자
임대인 갑은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종료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게 1, 2, 3, 4를 함으로써 권리금계약에 따라 임차인 을이 데려온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 병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누가 방해하면 안 돼요?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 1항 각호, 아까 10조 1항 각호가 뭐였죠? 아까 타고난 대처리 거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은 방해할 수 있다. 다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임대인은 방해할 수 있답니다. 그 말이 권리금 보호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금 타고난 대처 해당되면 10년 보장한데 나갈 때 권리금 보도 안 된다 그랬죠. 엄청나게 불리한 사유죠. 그럼 임대인은 네 가지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첫째 1번이 뭐냐면 임대인이 권리금 직접 받지 마. 1번이 뭐예요? 권리금 수수 받지 마. 2번은 그럼 을에게 권리금 주게 하겠죠. 을에게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하지 마. 2번이 임차인 을에게 권리금 지급하지 못하게 하지 마. 그러니까 자 갑이 그래요. 자 1번에서 권리금 나에게 주지 말래. 2번에서 권리금 을에게 주래. 단 너는 나랑 임대차 해야지. 그러면 을은 월세를 200만 원 주는데 너는 월세 1000만 원 내나 그래요. 월세를 5배 올려버리네. 그럼 권리금 주고 들어오란 말이에요. 권리금 못 주게 방해하는 거죠. 그게 3번이에요. 현저히 고액의 차익과 보증금을 요구하게 하지 말라. 적당히 올려야지 현저히 올리지 마라. 네 번째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 갑이 임차인 을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와 여기 보세요.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즉 갑이 그래요. 너 왜 나보다 키가 크니? 나 키 큰 사람하고 임대차 안 해. 라고 키가 크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거 하지 마라. 네 가지를 하지 마라. 그러면 보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병과 임대차를 거절할 수 있네요. 다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병과 임대차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죠? 그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임대인이 임차인 을이 데려온 병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이걸 거절할 정당한 사유. 첫째,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 병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 두 번째, 임차인 을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 병이 임차인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의 유의적 여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금 아직 병과 임대차도 안 했는데 1번, 2번이 있을지 알까요? 힘들겠죠? 근데 아무튼 법에 이런 말이 있다. 3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사용 안 했대요. 즉 식당을 1년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았다. 그때 거절할 수 있다. 4번이 특이합니다. 4번 자 누가 선택한 임대인. 누가 선택? 임대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 을과 권리금 체결하고 그 권리금 지급했네요. 그러면 임차인 을이 데려온 병과 임대차 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을은 권리금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을은 권리금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아무한테나 받으면 되죠. 금액이 문제가 된 거지 누구한테 받냐 문제가 아니에요. 정당하게만 2억이라면 2억을 받으면 돼요. 꼭 병한테 받아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임대인은 내 조카가 식당 한대요. 그러면 임대인 조카한테 받으면 되잖아. 2억. 꼭 을이 선택한 병에 2억 받아야 돼요? 임대인 선택한 자에게 2억 받으면 되잖아요. 누구한테나 을은 받으면 돼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임대인이 선택한 내 조카가 들어온다면
내 조카가 들어온 거지. 병과 이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을에게는 권리금 주면 되니까. 자, 그다음 이제 자,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에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는 자 병으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걸 방해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 그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임대인이 손해배상해야 돼요.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첫 번째 가로 신규 임차인 병이 임차인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병이 을에게 주기로 한 거에 2억 5천 가정하고, 두 번째 가로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란 임대차가 끝나니까 이 식당을 감정평가했더니 이게 2억이래요. 2억. 그럼 두 가지 중 높은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 높은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낮은입니다. 그러니까 갑은 을이 권리금 못 받게 방해해서 을에게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해야 되는데 둘 중에 낮은 것까지만, 그럼 2억까지만, 2억. 이걸 높은 하면 큰일 납니다. 높은이라 해버리면 둘이 짜고 이거 점 없애버려요. 점 없애면 25억이에요. 그럼 25억을 줘야 돼요. 25억을 했더라도 2억만 주면 된다. 2억만. 임대인도 보여야죠. 임대인도. 낮은이에요. 그다음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 기산점이 임대차 끝난 날입니다. 방해한 날이 아니라 어차피 끝나야 권리금 맞잖아요. 그리고 소멸시효 3년. 그러니까 상위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아요. 3년 이내 행사하려면 시효 소멸하는 소멸시효 3년. 기산점은 방해한 날이 아니라 끝난 날. 최근에 시험 이것도 2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 적용 제가의 10조 4 권리금 회수계보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 경우에 적용하지 않다가 권리금 보호 못 받는다. 1번. 자, 임대차 목적물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주법 대규모 점포다. 이게 뭔가 시험에 안 물어보는데 이건 바닥 합계가 3,000제곱미터 넘는 겁니다. 바닥 합계가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넘는 거. 예를 들면 대형마트,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같은 거. 또는 준대규모 점포랑 이 대기업 아래에 있는 조그만 점포. 예를 들면 이 롯데마트면 동네마다 롯데슈퍼 있죠? 이게 이마트면 동네마다 뭐 에브리데이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는 노브랜드 들어봤죠? 또는 지에서 슈퍼마켓 그런 게 준. 거기 일부. 여기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업 점포에 들어가면 나올 때 권리금 보호 안 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다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단 말이 권리금 보호 된다. 지금 여기 박스에 들어오면 권리금 보호 안 되는데 제외니까 전통시장 밖으로 나와요. 그럼 권리금 보호 된다. 두 번째, 국가재산이나 여기서 공유란 공동소유가 아니라 지방자치제 재산 권리금 보호 안 된다. 결국 법은 대기업 편이고 국가 편이에요. 대기업한테 권리금 받지 마, 국가한테 받지 마. 서민들끼리 권리금 보호하고 오손도손 살아 말입니다. 결국. 그 다음에 이제 표준계약서 있는데, 자,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은 표준 여기 권리금 계약서, 다음 법무부 장관은 임대차 계약서예요. 다시 권리금 계약서 누가? 국장. 임대차 계약서 누구? 법무부 장관. 그럼 여러분 학개론에 무임승차 들어봤어요? 무임승차를 제가 무임교통권 살짝 바꿔볼게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임대차 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리금 계약서, 무임승차를 무임교통권, 법무부가 임대차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리금 계약서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 멘션 아까 3기라고 수업했죠. 민법은 2기, 주인법 2기, 상인법 3기. 그러니까 상인법은 숫자가 3자가 제일 많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상인법을 마치겠습니다. 네, 10분 쉬가시고 집합공을법을 하겠습니다.